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는 올해로 74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정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시장에 갈 때면 항상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고 장을 본 후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영순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혼자서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고 시장에 갈 때도 지팡이 없이는 불안해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진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죠.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신가요? 아래층 이웃이 물어보자 영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런데 말이야, 텔레비전에서 계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끊었어요. 영순 할머니의 이런 선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계란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을 접한 후였죠. 그 프로그램에서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 조심해야지. 영순 할머니는 그날부터 평소 즐겨 먹던 계란을 완전히 식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먹던 계란찜도 가끔 끓여 먹던 계란국도 모두 그만두었죠. 처음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선택을 했다며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기력의 저하였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이어서 근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팔과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영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팔뚝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탄탄했던 팔 근육이 많이 가늘어져 있었거든요.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영순 할머니가 계란을 끊은 지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팡이 없이는 안전하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 힘이 약해졌죠. 전주에 사는 이대수 어르신은 영순 할머니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 69살인 이대수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후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여기며 적극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대수 어르신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클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하루에 계란을 4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2개, 점심에 1개, 저녁에 1개씩 규칙적으로 섭취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력이 좋아진 것 같다며 만족해했죠. 역시 계란이 보약이야. 이대수 어르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란 섭취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을 석 달간 지속한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나간 이대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의 도움으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대수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계란을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의사는 이대수 어르신의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하루 4개씩 계란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계란은 좋은 식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나이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대수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먹었던 것이 화근이었던 거죠. 하루에 4개씩 석 달간 지속된 과도한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렸고 결국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이대수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식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계란은 물론 고지방 음식들을 모두 제한해야 했죠. 아, 내가 왜 그렇게 무턱대고 먹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정미화 할머니는 71살로 몇 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계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었죠. 의사로부터는 짠 음식을 피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계란이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좋지만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단백질은 먹어야 하는데 정미화 할머니는 고민 끝에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계란을 하루에 2개씩 꾸준히 먹기로 한 것이죠. 1개로는 부족할 것 같고 3개는 너무 많을 것 같으니 2개가 적당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정미화 할머니는 석 달간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삶아서 드셨습니다. 조리법도 나름 신경 썼죠. 기름에 부치지 않고 물에 삶아서 먹었고 가끔은 채소와 함께 계란찜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받은 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평소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정미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조심해서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요. 정미화 할머니가 의아해하자 의사는 자세한 식습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루 2개씩 계란을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게 원인일 수 있겠네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계란 섭취를 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2개는 할머니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정미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정미화 할머니의 경우 나이와 기존 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게는 하루 1개 정도의 계란이 적당하지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거든요. 특히 70대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하루 2개는 분명 과도한 섭취였죠. 그럼 계란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정미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의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계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양을 조절하고 섭취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에 3개 정도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고요. 정미화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단순히 개수만 생각했지 자신의 건강 상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남수 어르신은 65살로 앞서 소개한 분들과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후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계란 섭취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르신,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이 좋은 선택이긴 한데 적정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박남수 어르신은 하루 1개씩 규칙적으로 계란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남수 어르신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계란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함께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여 먹었고 조리법도 신경 썼죠. 기름에 부치지 않고 물에 완전히 삶거나 채소와 함께 찜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먹어야 약이 되는 법이지. 박남수 어르신은 이런 생각으로 석 달간 꾸준히 자신만의 계란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정기검진에서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르신 참 잘하셨네요. 근육량이 이전보다 늘었어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박남수 어르신 본인도 몸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죠.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기력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박남수 어르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죠. 실제로 오후에도 피곤함을 덜 느끼고 취미 활동인 바둑도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남수 어르신의 성공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균형이었습니다. 계란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하루 한 계란은 적정량을 지켰고 채소와 함께 섭취해서 영양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완전히 익혀서 먹어 안전성도 확보했죠. 계란 하나지만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박남수 어르신의 이런 경험담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 중요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남수 어르신처럼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소개할 최진호 어르신의 경우처럼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청주에 사는 최진호 어르신은 73살로 평소 자연식품에 대한 신뢰가 깊은 분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가 몸에 가장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죠. 이런 생각 때문에 계란도 완전히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날계란이 영양소 파괴 없이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최진호 어르신은 이런 믿음으로 몇 달간 날계란을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계란 한 개를 깨서 그대로 마시거나 반숙으로 만들어 노른자가 흐르는 상태로 드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시 자연 그대로가 최고야 라며 만족해했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을 2달 정도 지속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최진호 어르신은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열까지 나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보세요. 며느리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최진호 어르신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이었던 것이죠. 어르신, 최근에 덜 익힌 계란이나 날계란을 드신 적이 있나요? 담당 의사의 질문에 최진호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위해 먹었던 날계란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된 것이거든요. 날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최진호 어르신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았죠. 자연식품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결국 최진호 어르신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했거든요. 아이고, 건강하려고 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병실에서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원 후 최진호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계란 섭취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르신,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흰자와 노른자 모두 고체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가열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는 구체적인 조리법까지 알려주었죠. 물이 끓은 후 계란을 넣고 최소 10분은 삶으셔야 해요. 반숙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조언을 듣고 최진호 어르신은 그제서야 안전한 계란 섭취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자연식품에 대한 믿음도 좋지만 안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수원에 사는 이선영 할머니는 66살로 앞선 사례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분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면서 계란을 먹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고민했거든요. 좋은 것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계란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솔직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죠.
의사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맞춤형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니까 하루 한 개 정도면 적당해요. 다만 조리법과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죠. 완전히 삶은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고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이선영 할머니는 의사의 조언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만의 계란 식단을 만들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한 개씩, 주말에는 하루 정도 쉬는 패턴으로 정했습니다. 조리법도 다양하게 시도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은 완전히 삶은 계란이었지만 때로는 브로콜리, 당근, 양파 등과 함께 계란찜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계란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채소와 함께라는 의사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선영 할머니가 신경 쓴 부분은 섭취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로 아침이나 점심에 드셨거든요. 저녁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것 같아서요 라며 시간 조절도 세심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 달을 꾸준히 지낸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이선영 할머니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치들이 참 좋아졌네요. 단백질 수준도 적정하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 안에 잘 들어와 있어요. 담당 의사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관리하셨네요. 이대로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선영 할머니 본인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죠. 기력이 좋아졌고 피부도 예전보다 윤기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속이 더부룩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채소와 함께 먹고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니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진 것 같았죠. 이선영 할머니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균형과 절제였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한 것이죠. 그 결과 계란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백철호 어르신은 69살로 처음에는 계란 섭취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니까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죠. 백철호 어르신은 평소 저녁 식사를 가장 든든하게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은 제대로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란도 주로 저녁에 드셨죠. 저녁 7시쯤 계란 한 개를 삶아서 밥과 함께 드시곤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잠들기 전까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속이 이렇게 답답하지? 백철호 어르신은 처음엔 나이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밤에 잠을 잘 때도 속이 무거운 느낌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태가 한 달 정도 계속되자 백철호 어르신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녁 먹고 나면 속이 계속 더부룩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담당 의사는 자세한 식습관에 대해 물어봤죠. 저녁에 계란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쯤 드세요? 의사의 질문에 백철호 어르신은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죠. 아,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시간이 걸려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으로 시간을 바꿔보세요. 백철호 어르신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계란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오전 8시쯤 아침 식사와 함께 삶은 계란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죠. 저녁에는 계란 대신 가벼운 채소 반찬을 늘렸습니다.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속이 한결 편해졌네? 백철호 어르신은 놀라워했죠.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죠.
아침에 먹으니까 하루 종일 기력이 좋은 것 같아요. 백철호 어르신은 시간 조절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한 것이죠. 특히 오전에 드신 계란이 점심때까지 든든함을 주어서 전체적인 식사 패턴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으니까 점심도 과식하지 않게 되고 저녁도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백철호 어르신의 이런 경험은 단순히 계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졌죠. 안동에 사는 김하자 할머니는 75살로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사례들을 종합한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였던 김하자 할머니는 올바른 계란 섭취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셨거든요. 김하자 할머니의 문제는 식욕 부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점점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었고 특히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부족해졌죠. 밥 한 공기에 김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리 복잡하게 해 먹으라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니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크게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걷기도 힘들어져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김하자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기는커녕 평지를 걷는 것도 버거워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본 큰딸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죠. 할머니,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계란이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예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죠. 완전히 삶아서 드시고 가능하면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챙겨 먹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큰딸의 설득과 의사의 강한 권유로 계란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던 터라 삶은 계란 한 개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큰딸이 매일 안부를 묻고 계란찜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덜 피곤한 것 같네. 김하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기력이 좋아진 것을 느꼈죠. 2달째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김하자 할머니는 스스로도 놀라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집 앞 슈퍼마켓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머, 내가 혼자 걸었네? 그동안 의존했던 지팡이를 두고 나온 자신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육량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담당 의사도 만족스러워했죠. 계란 하나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김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한 개를 삶아서 채소와 함께 드십니다. 이제 이게 내 일상이야. 작은 계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된 지금 김하자 할머니는 올바른 계란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결국 계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작은 계란 하나도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